안녕하세요. JCF 발표를 맡게 된 제이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발표인 만큼 좀 많이 떨리는데요. 나름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부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를 크게 보면 JCF의 정의와 JCF의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CF의 계층 구조 내에서도 리스트, 큐아텍, 셋, 맵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JCF란 무엇일까요? JCF는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약어로 다수의 데이터를 쉽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하는 클래스의 집합을 말합니다.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구조화하여 클래스로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컬렉션은 데이터나 데이터 또는 요소의 집합이나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JCF가 나온 김에 간단하게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관건은 제어의 흐름인데요. 프레임워크는 전체적인 흐름을 스스로가 쥐고 있으며 사용자는 그 안에서 필요한 코드를 짜 넣지만 라이브러리는 사용자가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며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테코톡 중후반부 즈음에 요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JCF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JCF가 도입되기 전에 데이터를 그룹핑하는 방법은 어레이, 벡터, 해시 테이블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렉션의 사용 목적이 같더라도 각 컬렉션마다 문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공통 인터페이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가 바로 JCF인 것입니다. JCF의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컬렉션 인터페이스와 맵 인터페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발표 마지막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먼저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다루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컬렉션 인터페이스는 이터러블 인터페이스의 상속을 받는데 이 이터러블 인터페이스는 이터레이터 메소드가 있습니다. 즉, 맵 인터페이스는 이 이터레이터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의 집합으로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합니다. 리스트 인터페이스의 구형 클래스는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벡터, 스택이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크기가 가변적인 선형 리스트로 저장 용량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이 용량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용량을 증가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요소를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로 용량을 설정해 주지 않는다면 초기 용량은 10이 됩니다. 요소를 삽입하는 메소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자는 맨 끝에 요소를 삽입하는 것이고 후자는 중간에 요소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맨 끝에 요소를 삽입할 때는 시간 복잡도가 5일이지만 중간에 요소를 삽입할 때는 그 위치부터 맨 끝까지의 요소를 전부 한 칸씩 밀어야 하므로 시간 복잡도가 5n이 됩니다. 삭제는 인덱스로 바로 삭제하는 것과 요소를 찾아서 삭제하는 것이 있는데 중간 요소를 삭제할 때는 그 위치의 다음 요소부터 맨 끝에 요소까지 전부 왼쪽으로 한 칸씩 밀어야 하므로 시간 복잡도가 5n이 됩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각 노드가 데이터와 포인터로 가지고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데이터를 담고 있는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고 노드의 포인터가 이전 노드와 다음 노드와의 연결을 담당합니다. 요소를 삽입할 때는 먼저 인자로 받은 값을 가지고 노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전 노드는 새로 생성한 노드를 가리키고 새로 생성한 노드는 이전 노드가 가리키고 있던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요소 삽입도 맨 끝에 넣는 것이라면 O1이고 중간이라면 ON이 됩니다. 중간에 요소를 넣기 위해 그 자리까지 탐색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요소 삭제는 삭제할 노드의 이전 노드가 가리키는 것을 다음 노드로 가리키게 하면 해당 노드는 삭제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요소를 삭제할 때만 ON이 됩니다. 벡터는 JDK 1.0부터 있었던 자료 구조인데요. 호환성을 위해 남겨놓은 레거시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벡터는 어레이 리스트와 기능상 거의 동일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비동기 방식이고 벡터는 동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 글들을 보면 어레이 리스트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말고 벡터를 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벡터는 스레드 안전하고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지 못할까요?
간단하게 비동기와 동기 그리고 스레드 안전을 알아보겠습니다. 동기 방식은 요청을 보낸 후 응답을 받아야 다음 과정이 동작하는 방식을 말하며, 비동기 방식은 요청을 보낸 후 응답과는 상관없이 다음 과정이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스레드 안전은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어떤 함수나 변수 혹은 객체가 여러 스레드부터 동시에 접근이 이루어져도 프로그램 실행에 문제가 없음을 뜻합니다. 비동기 방식은 스레드 안전하지 않고 동기 방식은 스레드 안전을 위해 사용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어레이 리스트는 동기화 처리되어 있지 않고 벡터는 싱크로나이즈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동기화 처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벡터는 어레이 리스트와 달리 대부분의 메소드에 동기화 처리되어 있지만 스레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벡터의 사이즈가 0보다 클 때 벡터의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하는 코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명 다른 스레드에서는 현재 스레드에 사용하고 있는 벡터의 사이즈와 겟 메소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스레드에서 이 벡터의 리무브 같은 메소드를 사용한다면 해당 스레드에서는 익셉션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벡터는 어레이 리스트보다 성능도 떨어지고 스레드 안전하지 못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어레이 리스트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것은 collections.synchronize 리스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택은 벡터를 상속하여 사용하는 LIFO 방식의 클래스입니다. 벡터가 레거시 클래스라고 했으므로 스택도 마찬가지로 레거시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오라클 문서에서는 스택 대신 데크를 사용하여 구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큐는 FIFO 구조를 가진 자료 구조입니다. 주로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하여 구현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다시피 Q의 상속으로는 프라이어리티 큐랑 링크드 리스트가 있습니다. 데크랑 프라이어리티 큐가 있습니다. 프라이어리티 큐는 Q 인터페이스의 상속을 받으면서 FIFO가 아닌 특정 우선순위에 따라 요소가 먼저 나가는 방식입니다. 우선순위는 컴퍼레이터를 통해 정해주거나 컴퍼러블 인터페이스를 상속한 객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프라이어리티 큐는 널 요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데크는 더블 엔드 큐의 약어로 큐의 양쪽 끝에서 추가와 삭제가 일어날 수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사용 방식에 따라 스택이 될 수도 있고 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데크의 구형 클래스로는 링크드 리스트와 어레이 데크가 있는데 링크드 리스트보다는 어레이 데크를 많이 씁니다. 이 어레이 데크는 사이즈 제한이 없는 가변 배열이며 널 요소는 저장할 수 없고 비동기 방식이며 원형 큐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택 목적으로 구현하였을 때 기존 스택보다 빠르고 큐 목적으로 구현하였을 때 링크드 리스트보다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 자료 구조는 중복된 요소를 저장하지 않고 요소의 저장 순서를 유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셋의 구형 클래스로는 해시셋, 링크드 해시셋, 트리셋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셋은 어떻게 중복된 요소를 걸러내는 것일까요? 바로 셋 인터페이스 내에 정의된 equals와 해시코드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객체를 저장하기 전에 객체의 해시코드를 호출해서 해시코드를 얻어냅니다. 저장되어 있는 객체들의 해시코드와 비교한 뒤 같은 해시코드가 있다면 다시 equals 메소드로 두 객체를 비교합니다. 이때 true가 나오면 동일한 객체로 판단하고 중복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해시셋은 셋을 이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형 클래스이며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검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오라클 문서에 나오는 해시셋 생성자인데요. 미주진 부분을 보시면 해시맵 인스턴스를 통해 해시셋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JDK 코드로 봐도 해시맵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트라는 객체가 있는데 이것은 맵의 밸류 더미 데이터입니다. 즉 의미 있는 값이 아니라 맵을 사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셋의 다양한 메소드를 정의하기 위하여 맵의 메소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링크드 해시셋은 해시셋과 원리는 같으나 입력된 순서를 저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시셋의 상속을 받으며 링크드 해시맵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링크드 해시셋의 생성자인데요. 더미 데이터를 임의로 넘겨서 두 번째 사진에 해당하는 해시셋 생성자에서 더미 데이터가 있다면 링크드 해시맵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트리셋은 셋처럼 중복된 요소는 저장하지 않지만 특정 기준에 따라 요소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리셋도 트리맵 인스턴스를 통해 트리셋을 구현합니다. 맵 인터페이스는 키와 밸류를 쌍으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키는 중복될 수 없고 밸류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키를 통해 밸류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므로 탐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의 순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맵의 구형 클래스로는 해시 테이블, 링크드 해시맵 그리고 트리맵이 있습니다. 해시 테이블은 웹 인터페이스의 구형 클래스이며 자바 초기 버전에 나온 레거시 클래스입니다. 키와 밸류가 널까시면 안 되고 벡터처럼 대부분의 메소드가 동기화 처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시 테이블은 어떻게 동작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해시 테이블은 키를 특정 해시 함수를 통해 해시한 후 나온 결과를 별의 인덱스를 사용하여 밸류를 찾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여기서 해시 함수는 키를 밸류가 저장되는 주소값으로 바꾸기 위한 수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시맵은 맵 인터페이스의 구형 클래스이며 해시 테이블을 보완하였습니다. 해시맵은 비동기로 작동하여 해시 테이블보다 싱글 스레드 환경에서 성능이 좋습니다.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는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지는 않고 해시맵을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진 컨커런트 해시맵을 사용합니다. 링크드 해시맵은 맵 인터페이스의 구형 클래스인 동시에 해시맵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순서를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의 순서를 어떻게 보장하는 것일까요? 바로 순서를 보장하는 링크드 리스트의 구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에서 보았던 헤더와 테일 노드를 설정해 놓고 중간에 노드인 엔트리를 연결하여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순서를 유지하는 자료 구조라고 하였으므로 그 특성을 이용한 것이죠. 트리맵 클래스는 맵 인터페이스의 구형 클래스이며 키를 기준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정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트리맵은 향상된 이진 탐색 트리인 레드블랙 트리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레드블랙 트리는 아니고요. 이진 탐색 트리인데요. 자식 노드가 최대 2개 있고 특정 노드의 왼쪽 자식 노드는 값이 작고 오른쪽 자식 노드는 값이 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보완하여 만든 것이 레드블랙 트리인데 분량상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왜 맵은 컬렉션 인터페이스의 상속을 받지 않았을까요? 먼저 제가 컬렉션은 요소의 집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맵은 요소가 무엇일까요? 키? 밸류? 아니면 이제 키 밸류상의 엔트리? 굳이 따지자면 엔트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맵이 컬렉션 인터페이스에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컬렉션 인터페이스에는 리무브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만약에 맵이 컬렉션 인터페이스 상속을 받았다면 항상 엔트리만 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맵의 리무브를 사용하려면 인자의 키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요소의 모호함과 컬렉션 인터페이스와 구조상 맞지 않은 부분 때문에 컬렉션 인터페이스의 상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아까 이터러블 인터페이스의 이터레이터 메소드 얘기를 했는데요. 이터레이터는 이터레이터할 대상이 키인지 밸류인지 엔트리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맵 인터페이스는 인터러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JCF의 발표를 맡은 재윤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